1947년 소비에트 최고 연방의회는 아주 반가운 법을 통과시킵니다. 소련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 농장을 대상으로 최고의 수확량을 달성한 사람에게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하며 훈장과 메달을 수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소련의 농업을 복구하고 생산량 증가에 매진을 가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병화 집단농장의 김병화 조합장, 회장은 이 사회주의 노동영웅 훈장을 받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 그 다음 해인 1948년에 김병화는 사회주의 노동영웅으로 선정되어서 훈장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49년에는 북극성의 조합원 니콜라이, 세르게이 허, 전만복, 전병훈 등 15명이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노동영웅이라는 상이 시작되면서 고려인 사회는 무수히 많은 영웅을 배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른 집단 농장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확을 고려인 집단 농장이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달성했기 때문에 많은 고려인 영웅들이 배출되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1948년부터 1960년 말까지 노동영웅의 칭호를 받은 고려인은 총 201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련 인구에서 각 민족들이 차지하는 숫자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고려인이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소련에 많은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들 인구수 대비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을 비교해보면 당연 고려인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1951년에 김병화는 두 번째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게 됩니다. 소련 체제에서 전체 집단 농장 가운데 이중 노동영웅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 65명에 불과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넓은 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 땅에 그 많은 집단 농장이 존재했을 것인데 단지 65명에 불과한 이중노동 영웅에 김병화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 고려인은 김병화를 포함해서 3명이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3명에 불과했습니다. 65명 중에 고려인이 3명이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소련 전체 인구에서 고려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소련 당국이 발표한 65명의 고려인이 당당히 3명이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지작 지역의 모스크바 집단농장 회장 나시로프, 타시켄트 기술자 아후노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이 고려인 김병화였습니다. 실제로 김병화는 고려인 가운데 유일하게 세 번째 노동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 최고회의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통계를 내면 또 김병화 조합장은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또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김병화가 이렇게 다른 민족보다도 앞서서 세 번째까지 받게 되면은 사실 다른 민족들이 볼 때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공산당 최고회의가 정치적으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법에 따르면 사회주의 이중노동 영웅은 청동으로 흉상을 제조하여 고향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자, 김병화 조합장도 분명히 통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당신은 사회주의 이중노동 영웅이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신의 흉상을 청동으로 제작을 하고 당신 고향에 세우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고려인이 낯선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병화는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내가 해내었구나. 자, 그런데 김병화의 고향인 연해주 차비고는 이미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병화는 직접 비행기를 타고 연해주로 갑니다. 그냥 법에 고향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병화는 반드시 고향인 연해주 차비고를 방문해야만 됩니다. 차비고에 갔더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937년에 강제조를 당하고 난 이후에 연해주의 한인 마을들은 전부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폐허가 된 자기 고향에 나의 흉상을 만들어서 세우겠다. 그래서 김병화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제2의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 흉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김병화는 당위원회에 이야기를 합니다. 차비고우는 이미 폐허가 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의 제2의 고향은 우즈베키스탄이다. 그 북극성 집단 농장이다. 그래서 김병화의 의견을 받아들인 이 당은 김병화 흉상을 북극성 집단 농장에 세웁니다. 자, 사진에 보시면 김병화 흉상 기념식이 있습니다. 저는 김병화 흉상을 아주 많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 김병화 흉상 이 뒤에는 김병화 박물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흉상을 제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기업이 만들어준 것이냐, 아니면 고려인들이 뭐 돈을 모아서 만든 것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소련의 법에 의해서 소련 정부가 만들어준 흉상이다. 그럼 다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생산량을 놀랍게 달성한 그런 조합원들, 조합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소련 정부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 영광스럽게 김병화 이 조합장이 이러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김병화 핵심 조합원들의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상의에 이제 많은 훈장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인정받는 훈장인 뭐 레닌 훈장, 10월 혁명 훈장 등을 갖다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937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낯선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주를 당하고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척하고 또 그 과정에 또 2차 대전을 또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런 전시체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새벽 5시부터 밤 늦게까지 일한 보람을 저러한 메달을 통해서 보상받았고 또 무엇보다 잉여 생산물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농장을 소련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농장으로 만든 것입니다.